안녕하세요. 스테이터스 앰버서더 육사활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터스 페이 워크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페이는 현재 연구 단계에 있으며 오늘 보시는 영상은 스테이터스 페이 워크숍 리뷰를 통해서 스테이터스 페이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스테이터스 페이 워크숍 2회차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전에 언급했던 주간 소식 부분이랑도 겹치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약을 하자면 스테이터스 페이를 구현하기 위해 립다오, 어브릿지, 메타랩스 총 3업체가 스테이터스 페이를 구현할 수 있는 레이어 2 솔루션을 제시하였고 팀에서는 이들 중에서 어떤 업체가 가장 스테이터스 페이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테이터스 페이 첫 번째 워크숍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페이는 기존 결제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었던 느린 처리 과정, 고비용, 지불 과정까지의 지루한 과정을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팀에서는 스테이터스 페이를 통해 편의성과 합리적인 수수료 제공, 그리고 별도의 파일 설치 필요 없이 키카드만으로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기타 번거로운 과정을 제거하여 사용자가 보다 더 쉽게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제 시의 프라이버시 보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스테이터스 페이에는 프라이버시 기능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즉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용자들과 판매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기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키카드 결제 시 결제 정보가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3가지 사고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중 결제입니다. 이중 결제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샀는데 2번 산 것으로 인식되는 사례를 말하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는 각 트랜잭션의 블록 넘버와 해시를 포함시켜 동일한 블록 넘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이중 결제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더블탭입니다. 더블탭은 소비자의 키카드가 판매자 포스 기기에 2번 이상 찍혀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사례를 말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 포스 기기에 쿨타임을 적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키카드가 2번 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명된 트랜잭션은 특정 블록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하며 그 다음 트랜잭션은 이전에 성공적으로 트랜잭션이 기록된 블록이 아닌 새로운 블록에서만 거래가 유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가격으로 물건이 판매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만원짜리 물건을 판매자가 실수해서 2만원 또는 그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이 문제는 와쿠 또는 SMS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핸드폰에 결제 내역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나오기로는 사용자가 집에 와서야 잘못된 거래 내역 문자가 왔다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여 해결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접근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면대면으로 만나서 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충분히 상호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판매 전 주의사항을 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제공한다면 우려하고 있는 판매 실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수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사용자가 핸드폰을 미소지하고 키카드만 가지고 가서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도 실수로 받지 못했고 혹은 매장에 영수증 프린터가 없어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산 증거가 없으니 위에 언급한 3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영수증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이고 그 내용은 다음 워크숍 내용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명성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판매자에게는 부정적인 평판 점수를 주고 성실한 판매자에게는 긍정적인 평판 점수를 주는 일종의 배민 리뷰 시스템인데요. 일정 이상 평판을 유지하는 판매자에겐 에스크로에 묶인 자금이 판매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지 못한 판매자는 에스크로에 묶인 자금이 사용자들에게 반환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내용으로는 프라이버시 이슈 검토, 판매자가 본인 매장에 대해 평점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에스크로의 자금이 얼마나 오랫동안 묶이는지 그리고 트랜잭션 프라이버시와 호환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사용자에게 부정행위를 할 경우를 방지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물품을 구매한 경우 거래 내역과
내 번호로 이루어진 핀 번호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선택한 이유는 피처폰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핀 번호를 해제하면 거래 내역이 나오고 이를 통해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 프로프인데요. 각 트랙 딕시에는 제품 내역과 가격을 포함한 영수증 데이터의 해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프리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환불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워크숍 문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팀 쪽에서 개인적으로 워크숍 문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개발팀 쪽에서 판매자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제품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개인적인 바람으로 개발의 중심이 오프라인 판매자에게 조금 더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은 노점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생업이 달린 판매자들이 과연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익명성을 가진 구매자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끼칠 가능성이 좀 더 높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스테이터스 페이 첫 번째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스테이터스 나무위키에서 관련 기사 및 참고 자료를 보시면 워크숍 링크가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